김광수의 경제소프트.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제연구소에서는 특별히 바쁜 시즌이 좀 정해져 있나요? 있죠. 언제가 가장 바쁘세요? 아무래도 연말이죠. 아, 연말. 그럼 지금쯤은 조금 한가해지시는 때인가요? 지금도 항상 바쁜데 더 바빠요. 예, 항상 바쁜데 이제 연말 되면은 용량 초과 상황이 발생하죠. 네. 보고서 자판기 우리 김광수 소장님은 사실 뭐 상관없이 늘 바쁘시고 좀 더 과부하 걸리고 이 정도 수준일 것 같고 그래도 조금 평균의 삶에 가까운 길경식 연구이사는 좀 봄이 온 거를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소장님은 이렇게 옆에서 뵈면 조금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네. 보통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에만 몰두하거나 혹은 이렇게 다른 거 하나에만 이렇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는데 소장님은 한쪽에 있는 일이나 전문성 이런 거에 놓치지 않으시면서도 삶의 균형 또 가족하고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균형을 잡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한쪽 부분, 그러니까 경제라는 전문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렇게 뛰어나시면서도 다른 부분, 그러니까 뭐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균형을 잡으려고 항상 노력하시는 모습이 좀 다른 어떤 그런 좀 유명인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제 악마의 기운을 좀 발휘를 하자면 자, 그렇게 되면은 네. 기본적으로 사람이 똑같이 체력이 좀 달리고 한단 말이죠. 네. 본인이 굉장히 죽어나거나 네. 굉장히 힘든 거죠. 힘든 걸 내색 안 하고 참는다거나 또 하나는 살짝 변태기가 왜냐하면 딴 곳에서 풀지 않을까 뭔가 갑자기 화를 빡 내신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어디로는 숨을 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절대 완벽한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뭐 종이를 팍팍 찢는다거나 이건 또 너무 순진한가? 뭔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아마 다른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못 느끼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마 제가 그렇게 그 생각만큼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다른 분들이 보실 때 네. 아마 연구소에 같이 일하시는 우리 그 연구자분들도 제가 언제 보고서를 썼는지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가정이 또 가능하죠. 누군가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죠. 그를 착취하는 거죠. 어쨌든. 네. 제가 하루 일과가, 아침 이제 8시 전후로 해서 연구소에 오죠. 집에서 10분이면 오니까. 아, 네. 보통 다른 분들에 비하면 출퇴근 시간,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출퇴근 시간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걸리죠. 실제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예. 대체적으로 한 2시간 정도는 다 걸리실 거고, 조금 이제 먼 분들은 3시간도 걸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차로 하면 5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10분이죠. 10분 정도니까. 거의 다른 분들에 비하면 2시간 이상 시간이 남죠. 다른 분들에 비하면. 네. 그러니까 직주 일체형 집과 직장이 같이 붙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일단 있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제 주로 아침 오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이제 그때그때 이제 일이 생기거나 좀 급하거나 우선순위가 좀 이렇게 땡겨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꼭 이게 이제 때는 그렇게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제가 어떤 일을 해도 첫째는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 쓰려고 하면은 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못 써요. 그렇겠죠. 네, 일단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느 정도 제가 그 머릿속으로든 몸으로든 그게 조금 뭔가 이제 쓸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뭔가 쌓여 있지 않으면은 또 손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항상 들어 있어요. 머릿속 한 구석에는.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한 4개, 5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항상. 항상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이번 주 예를 들어서 경제 시평이다라고 하면은 경제 시평 이번 주에는 이런 이제 그중에 하나로 이 주제로 하자 하는데 손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좀 뭔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됐거나 아니면 몸으로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느낌이 왔을 때 그냥 순식간에 막 해버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제가 심하게 말하면 농땡이 치는 걸로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 약간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밀었다가 미적미적 일단 켜놓고 지체하는 시간이 오래된 것과 비교해서는 그 패턴이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시잖아요. 소장님은. 그런데 어떤 주제든 간에 제가 충분히 그걸 소화하고, 이 정도면 적어도 어느 누구도, 한국에서는 어느 누구도, 아니면은 세계적으로도 어느 누구도 이 정도면은, 이 보고서 보고, 이게 이랬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보고서를 쓰려고. 아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그냥 습관화돼 버렸어요. 몇십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젊었을 때부터 제가 대학원 때부터 이제 공부를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도서관에 가서 논문을 읽었는데 그게 탁 꽂힌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모르겠지 하는 그런 거. 그거 나만 알 거야 이건. 네. 그게 굉장히 부여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자체적으로 어떤 그 친구들하고 세미나를 한다든지 스타디 그룹을 할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 멍 때리고 있고 처음 들어보는 듯한 표정을 지을 때. 그 쾌감. 예. 요건 몰랐지. 예. 그것이 이제 계속 이제 습관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항상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나오는 이제 보고서나 이야기들이 이거 저런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건 저랬구나. 이런 것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항상 받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소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미 구조화돼 버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밖에서 생각할 때는 이런 보고서 하나 쓰려면은 시평 같은 거 보고서 하나 쓰려면 한 달 해도 그러니까요. 못 쓸 정도인데 이게 이렇게 매일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익숙해져서 그게 이제 그렇게 크게 부담이랄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하루에 연구소에 앉아 있으면 실제 보고서 쓰는 시간은 굉장히 그게 길지가 않고, 주로 이제 작업하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리서치예요. 인터넷하고 데이터 이렇게 찾아서 좀 이렇게 데이터 이렇게 살펴보고, 관련된 글이나 자료들 살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고, 실제로 보고서 작성하는 경우는 하는 시간은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는 노는 것처럼 보여요.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서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제 또 좀 아무래도 이제 40대, 50대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체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운동은 이제 예전에는 연구소 하기 전에는 매 주말마다 전국에 산이라는 산은 거의 다 다녔어요. 제가 굉장히 산을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운동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이제 2000년에 연구소 시작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일체 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이제 주말에 좀 산에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그 연구소 앞에 이제 호수공원이 굉장히 큰데 한 바퀴 돌면은 1시간 걸립니다. 두 바퀴 돌면 이제 2시간 걸리죠. 한 10km 정도 되죠. 두 바퀴 돌면.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바퀴 도는데 그러니까 매일 그걸 한 바퀴씩 이제 점심 먹고 돌죠. 돌고 와서 제가 또 이렇게 그 오후 5시 일 전후로 해서 그냥 나와요. 아, 퇴근하시는 건가요? 네. 아, 이거는 보통 4시에서 5시에 나오는데. 오너의 자유로움인가요? 아니요, 눈치를 막 주거든요. 왜냐면 제가 안 가면은 다 못 가니까. 아, 그렇죠. 지금 사실 직장인들은 다 그래요. 잡혀 있는다고요. 네. 타이에 의해서. 네. 예. 그다음에 제가 우스갯소리로는 말을 하지만 또 이렇게 그 연구소에서 이제 보고서나 이런 리서치나 이런 걸 하면 그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몰입도라든지 집중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집중을 이렇게 해서 하면은 탈진을 해요. 되게. 그렇죠. 진이 빠진다고 표현을 진이 하죠. 젊었을 예. 때는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이제 50대 들어오니까 역시 체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한 4시에서 5시 되면은 이제 조금 이렇게 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눈치도 주고 네,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은 그때 나오려고 노력을 하죠. 제가 왜 그 질문을 사실 좀 드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을 이렇게 조용히 듣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직장인들이 뭐 노동 조건이 아무리 좋아졌다라고 말은 해도 뭐 예전과 비교하면 참 좋아지지 않았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저는 비교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회사에 묶여 있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삶의 균형이 많이 깨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일반화됐는데 마치 정상인 것처럼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생산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실제로 아침 이제 직장 대부분 분들이 8시에서부터 저녁 오후 5시, 6시, 7시까지 계실 건데 사실 그 시간으로 치면 거의 10시간 좀 이상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실제로 10시간 중에 정말로 일하는 시간을 따지면은 1시간, 2시간이면 다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걸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비생산적으로 첫째는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첫째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직업인 거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자기 마음, 자기 이렇게 입맛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 그런 여력이나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이제 회사나 조직의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상사 뭐 또 동료들 간의 관계, 특히 이제 상사들과의 관계, 윗사람이 좀 이제 멍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밑에가 다 같이 멍을 때려야 돼요. 그게 속이 터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직장이어도 하루에 10시간 중에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집중해서 일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수동적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너무 그 생산성이 떨어져요. 네. 그런 부분만 개선을 해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뭐한데 지금 이제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저희가 세대 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 세대 교체가 뭐 지금 절대적으로 이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나 뭐 직장 내에서도 세대 교체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뭐 50대 이상 분들이 이렇게 사퇴를 뭐 사직서를 쓰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제 설령 윗자리에 있더라도 일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서로 이렇게 생산성을 높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직장도 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50대 이상한테 물러나라는 사표 쓰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좀 사고의 전환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지금 젊으신 분들이 나중에 그 후배들 거느릴 그 나이가 되면은 좀 그때는 좀 바뀌어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도 경제 소프트 좋은 이야기들,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야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비도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는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라디오 김광수의 경제소프트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난주 삼성그룹의 구조조정 이야기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삼성의 100년 대계다 하면서 100년간은 기업이 되기 위한 구조조정이다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우선 구조조정의 내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삼성그룹은 현재까지 전자계열사와 화학계열사의 사업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전자계열사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코닝 본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또 삼성 SDS와 삼성 SNS가 합병을 하고 삼성 SDI는 제일모직의 소재 부문을 합병하는 등 전자계열사의 수직 계열화를 강화하고 삼성전자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화학계열사는 삼성전자를 롤 모델로 해서 종합화학회사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종합화학이 삼성석유화학을 흡수 합병하며 덩치를 키우고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건설계열사와 금융계열사 등의 사업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또 3세의 후계 구도가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사실 삼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 하면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삼성그룹에 관한 이야기도 한꺼번에 좀 이렇게 기사들을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연구소의 이제 경제 시평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실 건데 방금 우리 이제 문 아나운서께서 삼성 이제 그룹이 이제 100년간의 기업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올 연초에 이제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에서 삼성과 현대그룹이 이제 한국 경제에 차지하는 영향을 이제 주제로 해서 시리즈로 한 4회에 걸쳐서 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삼성그룹이 이제 사실 삼성그룹 전체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매출이나 그룹 전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삼성그룹 하면 그냥 삼성전자네요. 네. 전자예요. 그러니까 그 매출을 하고 각 이제 삼성 그룹의 상장사의 매출을 이렇게 한 표로 찍어 보면 삼성전자는 전봇대로 딱 서 있는데 나머지 삼성생명이다 뭐다 이런 데는 안 보여요. 땅바닥에 붙어 있어가지고 안 보여요, 매출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전봇대로 삼성전자만 이렇게 쭉 서 있고 나머지는 안 보여요. 그럴 정도로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그러니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그룹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삼성그룹이 100년간은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100년간은 기업이 되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올 연초에 저희 연구소에서 낸 경제 시평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지금 이처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전부나 마찬가지인데 괜히 이렇게 다른 소유구조나 지배구조 잘못된 순환출자라든지 이런 걸로 또 계열사들 간에 이렇게 다 껴안아가지고 삼성전자마저도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하지 마라. 삼성전자는 잘해서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드는 게 더 현명하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보셨겠죠? 사실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을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요. 거기도 셀이라고 삼성경제연구소가 따로 있잖아요. 있겠죠. 있는데 저희 연구소 자료를 봐요. 예전에 이제 봤는데 예전에 저희 연구소 홈페이지를 좀 바꾼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제 다운을 못 받게 이렇게 바꾼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저희 시평을 이렇게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트해서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이제 차에서 본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놔보니까 못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별도로 이렇게 좀 파일을 줄 수 없느냐라고 이렇게 연락이 와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저희 연구소 시평에서 삼성전자가 애플하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른바 중국을 비롯한 이런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제 한눈 팔 겨를이 없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100년간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룹 지배구조나 사업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삼성전자로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그런 생각을, 삼성 그룹의 이건희 회장이든 누구든 비슷한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저희 시평에서 연초에 그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실제로 지금 그룹의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이다 뭐다 이런 형태로 지금 표면적으로는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제 이걸 끄집어냈냐면 만약에 삼성그룹이 우리 연구소의 경제 시평을 보고 했다라면 이건 좀 염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컨설팅 받아가지고 하면은 몇십억을 주고 또 컨설팅 받아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네. 단돈 22만 원 받고 지금 그룹 몇백조 되는 그룹의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는 안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제시평에. 제가 봤을 때는. 꼬불쳐 두고 있는 것도 있죠. 있는데. 들으실 겁니다. 꼬불쳐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게. 컨설팅을 안 받아도 상관은 없는데. 네. 적어도 이제 이런 저희 연구소 시평에서 이미 이렇게 거론했던 것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조금 그룹 차원에서 뭔가 힌트를 얻었든 아이디어를 얻었든 아니면 공감을 했든 간에 코멘트를 한다라면 하다못해 밑에 사람들을 시켜서 이게 시평을 봤는데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좀 우리가 참고로 하고 있다 고맙다. 앞으로도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있으면은 좀 시평에 실어달라. 이런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 그 인사 대신에 삼성경제연구소 쪽을 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게시판에 어떤 글이 올라왔냐면요. 우리 코코아님께서 계열사의 이익 나는 품목을 전자 쪽으로 돌리고 또 적자 나는 거를 다른 계열사로 떠넘기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왔거든요.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곳에서 이익을 빼가는 게 상식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삼성그룹의 문제는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과 금융산업 모조리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조업 쪽은 삼성전자 쪽은 압도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제조업 쪽은 그만한 그 기업이에요. 그다음에 금융 쪽은 근데 삼성생명, 삼성 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 전부 그쪽 금융 관련 업종 1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꽉 틀어막고 있어요. 네네. 한국의 금융산업이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금융산업은 삼성그룹의 오나의 생각에 결정 달려 거예요. 그러네요. 예. 예, 근데 말이 안 되죠. 오나가, 이렇게 증권이 좀 이렇게, 예전에 이제 증권이 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까불지 말고 니네들은 그냥 그룹에서 생명이나 이런 데서 주는 거나 받아 먹어. 그럼 한국의 제일로 큰 증권사가 국내에 지금 글로벌하다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만 이렇게 그룹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가 치고 올라오면 그건 이제 친다 이거예요. 자기가 항상 1등을 유지해야 되니까 삼성증권 사장이 안 그러면 자기가 잘리니까. 네.
그런 짓을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지금 운용자산이 200조다. 지금 이제 여러 보험 이제 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보험 상품 압도적인 1위죠. 삼성생명이 1위인데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첫째는 삼성생명이니까 당연히 그룹에 있는 모든 임직원들이 다 사원들도 사원이고 뭐고 다 그게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가입을 했겠죠. 고객이겠네요. 네. 그렇죠. 뭐 10만 명이 넘으니까 그것만 해도 굉장하고 어떤 뭐 그룹사 간에 이렇게 이제 내부 거래. 근데 뭐 삼성생명이 이제 뭐 주식을 산다든지 뭐 회사채를 산다든지 할 때는 삼성증권을 통해서 한다. 그렇겠죠. 사실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별개의 금융 독립적인 금융 뭐 그룹들이나 기업들이 있어서 뭐 보험이든 증권이 있다라고 하면 삼성전자한테 얼마나 와서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고 얼마나 서비스를 좋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금융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예요. 네. 하나라도 더 이렇게 자기들이 그 삼성전자로부터 이렇게 받아가려고 서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거든요. 그 위에 뭐 이렇게 무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가 어떻고 그런 걸 떠나서라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 뭐냐면은 200조나 되는 자산 운용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국내에서 운영할 데가 없어요. 네. 그러면 운영할 데가 없으니까 지금 삼성생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는 우리도 이제 글로벌화 해야 된다 이거예요. 글로벌 하는데 뭘 하냐니까 중국 쪽에 가서 투자를 하겠다 이겁니다. 중국에서 뭘 투자를 하냐 부동산 뭐 개발 투자는 부동산 건물 주로 상업 빌딩이나 이런 걸 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서울의 그 웬만한 곳에 빌딩이나 건물들은 다 삼성 거예요. 삼성생명이 이렇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넘쳐나가지고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건물들은 지금 여의도는 건물 다 공실이잖아요 지금. 뭐 정경련 건물이라든지 뭐 무슨 뭐 이렇게 국제금융센터 건물인가 뭐 또 이렇게 다 비어 있잖아요. 그럴 정도니까. 근데 중국에 가서 뭐 이렇게 빌딩이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나 해외 투자해가지고 돈을 번다라면 제가 정말로 제 손에 장을 지집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우를 보면 일본은 이미 80년대부터 70년대에는 이제 세계 돈이 어디로 다 몰렸냐면 중동으로 몰렸습니다. 네. 오일달러, 오일머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70년대 오일머니가 중동으로 쏠리니까 문제는 세계 달러가 그리 다 빨려 들어가 버리니까 다시 달러는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데 중동 사람들이 그걸 다시 이제 풀어줘야 환류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5일달러의 환류거든요. 풀어줘야 돈이 도니까. 70년대는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큰 손들이 뭐 미국 가서 부동산 사고 뭐도 사고 막 투자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국채도 사고. 80년대에는 이제 일본의 시대예요. 그래서 재팬머니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재팬머니, 일본이 그때 80년대에는 세계를 싹쓸이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달러가 전부 일본으로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 금융기관들이 생명보험사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은행들이 이런 데들이 특히 생명보험사들이 일본말로 더 이제 세이호 이렇게 하거든요. 줄여서 생보. 이게 고유명사화 되다시피 했어요. 그 말이 더 세이호라는 말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워낙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들어온 재팬머니를 환류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이런 금융기관들이. 그래서 일본의 뭐 보험회사든 증권사든 은행들이든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에 막 투자를 했다.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사고 뭣도 사고 막 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결과는 어땠냐요?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아니 난 말아먹었다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참, 다시 들어왔어요. 전부 다시 일본으로.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귀를 했어요. 다 말아먹고. 그러다가 또 이게 이제 70년대, 9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90년대 이후 2000년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밖으로 나갔죠. 나갔다가 또 들어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자산 운용을 해가지고 200조 되는 어마어마한 돈에서 수익을 낸다? 라는 게 절대 장난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미국의 뭐 예컨대 뭐 그 골드만삭스라든지 시티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서 또 자기들이 세계 금융시장을 다 좌지우지하고 정보 컨트롤을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가능한 거지. 삼성생명이 200조를 가지고 있다는들 국제 금융시장에 가면은 쪽을 못 써요. 쟤 누구야? 저런 애가 있었어 할 정도죠. 생각을 해도 중국 입장에서 삼성생명이 와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돈 벌어간다면 가만 놔둘 것 같습니까? 한국 어땠나요? 뭐 론스타가 은행 뭐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무슨 빌딩하고 뭐 사고 하는데 난리 났죠. 네. 아 근데 결국 걔네들은 벌어 갔잖아요. 벌어간 애들만 있지. 벌어갈 수 있는 애들만 벌어가지. 네. 나머지는 대만은 택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것 같으면 한국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 가서 돈을 벌죠. 근데 해외 가서 돈 번 사람 누구 있나 한번 대보세요. 없어요. 생각보다 그 장벽이 높고 단단하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미국 가서 부동산 사보세요. 돈 버는가. 일본 가서 한번 사보세요. 뭐 유럽 가서도 한번 사보세요. 중동 뭐 두바이 가서도 한번 사보세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또 100개 먹으려고 그 난리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겁니다. 삼성그룹이 뭐 이건 회장이나 뭐 삼성그룹의 경영진이 생각할 때 국제 금융시장, 금융산업 또는 이렇게 자산운용시장 그 삼성전자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쪼고 몰아붙이고 뭐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건 큰 오산입니다. 만약에 삼성생명이 가서 돈을 이렇게 투자를 했다가 말아먹으면 이제 난리 나죠. 보험이나 개인연금 든 사람들 못 갚아주잖아요. 못 돌려주잖아요. 난리 나죠. 실제로 지금 그 한국의 금융 이제 이른바 글로벌하죠. 국제화죠.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나가기 시작한 게 극히 최근의 일입니다. 그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게 뭐였냐면 그 전에도 물론 형식적으로는 뭐 있었지만 그거 뭐 미래에셋이 2007년에 거의 사기 쳐먹은 거. 네. 중국 펀드라고 그래서 사기 쳐먹은 거. 그게 첫 번째예요. 사실상. 사기였나요? 중국 펀드가 아니라 홍콩 펀드죠. 그러니까 중국의 기업들 중에 일부 국유기업이 홍콩 증시에 상장한 주식을 사서 이렇게 운영했는데 그걸 마치 중국 펀드라고. 중국 펀드인 것처럼 해서 사기. 다 말아먹었죠. 그 중국 펀드 말아먹었잖아요. 그다음에 그 뒤로 뭐 지금은 인도하고 인도 펀드, 브라질 펀드 다 말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른바 그 전업 독립 그 전문 금융 그 기관조차도 국제 금융 시장에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돈 벌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다라면 저희 연구소 정도나 가능할까? 그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생명 지배구조가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회장 승계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건 회장이 지금 고령이잖아요. 네.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고. 근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이제 핵심인데 그 지배구조가 지금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삼성생명을 최근에 상장했지 않습니까? 2010년에. 상장 시끄러웠잖아요. 어쨌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51%가 이제 삼성 그 오나 일가의 어떤 그 지분이에요. 삼성생명에. 근데 그 중에 이건희 회장이 2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21% 약간 못 되는. 그 다음에 그 아들인 이재용 씨가 20% 약간 못 되게 가지고 둘이 합치면 40%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생명에.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삼성 계열사들이 좀 가지고 있고 뭐 식구들 가지고 있고 누구 좀 이렇게 조금 해가지고 51%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거의 한 5% 가까이
삼성생명이 네. 가지고 있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을 한 또 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사 합쳐서 하면 한 12% 가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삼성 전자의 주식 지분을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삼성생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이건희 회장이 지금 이제 첫째는 이제 그 상속의 문제죠. 네.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 사건으로는 뭐 비껴갔지만 이제는 거의 불가능할 거라 이거죠. 비껴가기가.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려면은 이건 내가 10평에서 말 안 했는데 이건 정말로 컨설팅감이거든요. 네.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려면 첫째 삼성전자를 빨리 이렇게 내가 그 최대 주주로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무리 커도 내 지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과감하게 삼성그룹에 얽히고 설킨 순환 출자형이나 개인 출자 또는 뭐 차명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서 이건희 씨가 됐든 이건희 회장이 됐든 아니면 그 아들이 됐든 간에 삼성전자로 몰아가라 이겁니다. 지분 정리를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분 정리를 이렇게 삼성전자로 몰아가서 삼성전자에 죽기 아니면 살기로 100년 가는 기업을 만들어라 이겁니다. 그게 현명하고 그것만이 앞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삼성그룹이 온갖 게 서비스든 제조든 뭐 금융이든 다 안고 갈 수 없어요. 정권이 만약에 바뀌면은 당장에 그냥 난리 나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다라고 지금. 예,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죄송합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 커요. 그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죠. 네, 예. 그러니까 그 경제 시평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작년에 그 경제 성장률 가운데 삼성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을 빼면 마이너스 성장에 나머지는. 네. 그럴 정도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삼성그룹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인 거죠.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그룹의 수익 대부분이 삼성전자에서 나온다 하는데 이 또 삼성전자의 수익 대부분은 스마트폰에서 나온단 말이죠. 예. 근데 이 스마트폰 시장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2010년 이후에 삼성전자를 이 글로벌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한 것이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이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간에 서로 상대방의 시장을 뺏으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선발 주자로서 강점이 점차 약화되고 이제 가격 경쟁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2013년 4분기 실적이 그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두 기업 모두 출하 대수는 늘었지만 판매 단가의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고가 제품 시장이 점차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중저가의 성장 시장인 중국 시장으로 이제 각축의 무대가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스마트폰 사업을 둘러싼 경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미 이렇게 경제 시평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연초에 이제 올해 그 한국 경제의 핵심 포인트는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 그룹 이 두 개로 봤거든요. 저희 연구소가. 그래서 올해 거의 연초에 시리즈로 그걸 냈습니다. 그 후에 그 후속 이제 보고서들로 일본의 이제 통신시장, 그래서 이제 NTT, 특히 이제 스마트폰과 관련된 NTT 도코모라든지 KDDI라든지 지금 이제 소프트뱅크 이야기가 일본 경제편에서 경제 시평에 일본 경제편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화요일날 나가는 중국 경제에서는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들 시리즈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까지 해서 5번째 나가고 있죠. 네. 중국의 이제 뭐 레노버나 렌시앙이나 레노버라든지 화웨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레노버라든지 뭐 이렇게
그 JT라든지 이렇게 쭉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연구소 시평이 그냥 생각 없이 그때그때 그 중구난방으로 나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세계 그 스마트폰 시장, 스마트폰 산업이 그 한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또는 그 IT 산업 쪽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금 관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 이제 중국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미국의 이제 그 통신 시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미국 3위 통신업체인 스프린트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다 이렇게 이제 그 판도 변화, 세계 그 휴대폰 시장 산업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평이 정말로 그게 그 광범위하면서도 이렇게 아주 그 치밀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미 이제 스마트폰 시장 고가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그냥 뭐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로 뭐 중국이라든지 기타 뭐 깔짝깔짝하는 이제 뭐 LG라든지 뭐 일본 업체들이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일본 업체들이라 그래도 뭐 소니나 뭐 샤프 이런 정도가 지금 깔짝깔짝 하고 있지만, 소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부적격 회사로 지금 신용등급이 지금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뭐 힘들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어쨌든 막히니까 지금 이야기가 어떻게 뭐가 나왔냐면은 그 스마트워치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애플의 전략이에요. 낚시 전략이에요. 아이워치를 먼저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이워치는 저건 그 미끼예요. 미끼입니다. 저건 100% 그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안 냈어요. 그냥 안 했어요. 네, 제 말만 기억에도 하고. 네, 안 나왔고 삼성만 이제 갤럭시 기어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워치를 냈는데. 그 거의 실패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나요? 네. 네. 그다음에 삼성이 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렇게 되게 IT 그 제품 시장의 경우에는 선발업체의 시장 선점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 돼가지고 이제 스마트워치 말 나오니까 형편이 안 되는 데들도 막 끼어든 거예요. 아이쿠야.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 기어 내니까는 소니가 그 투자 부적격인 회사가 또 스마트워치를 내놨어요. 무리를 했네요. 네. 무리 됐으네. 왜 이게 안 되냐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네. 이 스마트워치 갤럭시 기어가 됐든 뭐 아이워치가 됐든 뭐가 됐든 또 구글도 이제 구글 글래스죠. 글래스 말고 또 워치를 예, 했어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보다도 성능이나 기능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기다 차냐고요? 아니 그 스마트폰도 들고 다니면서 예. 그걸 또 손목에 차고 다니냐 이거죠. 필요하면 스마트폰으로 전화하고 스마트폰 보고 하면 되지. 그럼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안 되는 걸 이렇게 지금 낚시를 던졌는데 걸린 거예요? 낚시 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게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휴대폰이라는 게 대중화되고 나서 제일 먼저 온 변화가 시계들을 그렇죠. 안 차기 시작했거든요. 저 역시도 시계 안 차는 시계 많거든요. 근데 다시 갤럭시 기어가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지?라는 정말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구글 글래스도 네. 작년 초에 나왔는데 그때 막 난리였잖아요. 언론이고 뭐고. 근데 지금 소식 있는 소리 들리나요? 아니요. 누가 이게 안경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도대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그 애플이나 삼성전자가 내고 있는 스마트폰이 나가고 있는 방향을 보면 화면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면이 작다 이거예요. 네. 이게 스마트워치나 구글 글래스 같은 이런 것들은 정말로 그건 이렇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구글 글래스도 이게 구글이 돈이 넘쳐나가지고 이게 지금 배부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구글 X라고 무슨 그 연구소 만들어서 뭐 공중부양 터빈 뭐 이런 거 하고 뭐 로봇 만들고 하고 있는데 얘들 돈 자랑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얘들 이런 짓 하기 시작하면 멀지 않았습니다. 구글 주가 떨어질 거예요. 멀지 않아. 이런 짓 하기 시작하면. 가장 직원들이 좋아한다는 회사.
네. 구글이잖아요. 소프트웨어 네. 회사가 하드웨어로 간다라는 건 정말 참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드웨어 회사가 소프트웨어로 거의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넘쳐나가지고 주체를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막 사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치예요 지금.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애플이 지금 치열하게 지금 스마트폰 시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지금 그 승부수가 있어요. 승부수가 이번 주 시평에서 그걸 썼죠. 네. 삼성전자가 애플을 칠 수 있는 승부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지금 대부분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어떤 느끼냐면은 여성들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가방을 다 들고 다니기 때문에 가방에 담아가지고 다니면 되거든요. 남자들이 문제예요. 첫째는 스마트폰이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들고 다니기 무거워요. 예, 그래서 주머니에 넣기도 부담스러워요. 예. 둘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보완한다라고 해서 별도 제품으로 태블릿을 만들어놨죠. 태블릿. 네, 태블릿을 만들죠. 근데 중복이에요, 사실은 스마트폰하고 그렇죠. 태블릿하고. 네. 중복이에요. 근데 스마트폰이 지금 나아갈 방향이 딱 제가 볼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첫째는 무게를 줄이는 거. 네.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 화면을 늘리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럼 화면을 어떻게, 지금도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불편한데, 무게도 무게고, 크기도 문제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화면을 키우느냐? 네,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폈다. 신문지처럼. 저 지금 방금 그 생각했어요. 와, 그렇게 되면 진짜 좋겠다. 예, 그건 이제 이미 20년 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그 종이형 디스플레이가 이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실제 지금 근접에 와 있어요. 기술 개발이. 아, 기술 개발은 네. 예.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접었다 폈다 4인치짜리를 접었다 폈다 8인치가 되거든요. 네. 태블릿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굉장히 4인치로 접으면 4인치가 되고 표면은 8인치가 되고 하는 식으로 이거 누가 먼저 이렇게 치느냐. 시장에 내놓느냐. 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를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건 만들 수 있어요.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한데 문제는 뭐냐면 디스플레이를 접었다 펼다 했을 때 문제는 뭘 것 같습니까? 이것도 시평에도 안 써놨는데. 너무 많이 말하네. 문제가 뭔가요? 저는 20년 전 생각을 지금 화면이 얘기하는 커지면 사람이니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화면이 커지면요? 전력 소모가 많죠. 배터리. 배터리가 문제예요. 배터리 용량이 늘어나면 무게가 무거워져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라 그랬죠. 무게하고 화면이 크기라 그랬죠. 커지는 거. 네. 그러니까 무게를 줄이면서 화면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그쪽 관련한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플을 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나 애플이 그거는 현재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안 할 수도 있다.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다. 태블릿 때문에. 아이패드라든지 갤럭시 탭이라든지 그거 이제 날아가 버리잖아.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커져 버리니까 네. 지금 스마트폰에서 그 태블릿에 있는 기능들을 그대로 갖다 심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다 이거.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안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태블릿을 포기를 하더라도 스마트폰 쪽에 이런 쪽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둬서 강력하게 기술 개발 집중을 해가지고 가면 싹쓸이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애플한테 특허 저쪽저쪽 하고 당하고 있는데 네. 애플을 칠 수 있다 이거예요. 애플 쪽에서는 그 연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이야기는 들으면은 콜럼버스 달걀과 같은 이야기예요. 들으면은 그렇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네. 안 들었을 때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안 들었을 때 모를 때에는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들으면은 뻔하죠. 듣고 나면 뻔하죠. 그런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네요. 자, 지금 그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조금 발전 방향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글로벌 IT 기업들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을지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번 주 월요일 그 소장님 말씀하신 경제 시평에서 글로벌 IT 기업들의 M&A와 주가 등락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국 IT 산업을 이끌어오고 있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인수 합병을 올해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애플은 테슬라라는 전기차 업체 인수에 대한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동작 인식이라든지 음성 제어, 지도 제작 업체들을 중심으로 M&A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애플이 차세대 이제 사업으로 스마트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관련한 M&A가 주를 이루다가 2013년부터는 구글 X 사업과 관련한 M&A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글 X는 구글의 첨단 기술개발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미래형 기술 개발을 추진하면서 인간 로봇 개발이나 공중부양 풍력 터빈 개발 등 미래형 기술 및 하드웨어 사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M&A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서 IT 업체들의 M&A 경쟁 붐도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과 관련한 주가도 올 들어 하락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제 잠깐 설명한 내용들을 정리를 쫙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요. 사실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한데, 삼성을 좀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뭐 LG라든지 다른 이제 제품들을 좀 선택하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도 있거든요. 분명히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댓글이 LG는 답이 없을까요? 이게 참. 네,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하드웨어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금 없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다음 주에 스마트카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거. 그래서 꼭 삼성전자만 해야 되느냐? 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말씀드린 무게와 디스플레이지만,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면에서 관건은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예, 컨텐츠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 판매, 기계 판매에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안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한다든지, 지금 이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영화. 예, TV, 영화. 이런 것들을 이제 유료,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인수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제휴를 해서 뭐 아이폰이 됐든 뭐 갤럭시가 됐든 이런 쪽에다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 컨텐츠, 왜냐면 스마트폰을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보시잖아요. 네. 근데 스마트폰 보시지만 컨텐츠가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한정적이죠. 본인이 사용하는 것만 예. 사용하고 몇 개 안 되죠. 예. 해봐야 결국에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트윗이라든지 뭐 몇몇가 하는 거 이외에는 볼만한 게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컨텐츠를 원하는데 아직은 이 지금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반 그 유저들한테, 사용자들한테 제공되는 컨텐츠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컨텐츠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라든지 이건 컨텐츠는 이런 그 제조업 기기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통신사들도 뭐 SK텔레콤이 됐든 KT가 됐든 뭐 이제 유플러스가 됐든 이런 통신사들도 지금 이제 그 경쟁의 관건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제공을 해주느냐 하는 건데 다양한 컨텐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확실하고도 강력한 컨텐츠가 하나 있어요. 저 오늘 이런 얘기 하실 때 소장님 얼굴 표정이요. 네. 외람되지만 참 장난꾸러기 같으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김광수 소장 또 경제 시평 또 선전하려고 하네. 아니요. 저는 지금 어떤 기발한 얘기가 나올까? 또는 에이 하는 얘기가 나올까?
스마트폰에다가 네. 뭐 SK텔레콤이 됐든 KT가 됐든 아니면 삼성전자가 됐든 LG플러스가 됐든 저희 경제 시평을 한번 띄워보세요. 아까 그게 올라왔었어요. 스마트폰에서 경제 시평이 다운로드가 되냐고. 아직 저희 연구소는 지금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저희 연구소는 안 되는데 네. 안 되는데 뭐 SK텔레콤이든 뭐 KT든 뭐 삼성전자든 저희 연구소 경제 시평을 한번 컨텐츠로 띄워봐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만약에 글로벌하게 가고자 한다라면 저희가 영어 버전이나 중국어 버전을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절대적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바탕으로 해서 이 기기 판매뿐만 아니라 정말로 다양한 그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신제품,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또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네.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용한 새로운 변화. 네. 또 이 부분이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다음 주 얘기가 지금 너무 궁금해서요. 소장님, 오늘은 삼성전자에 아주 귀한 컨설팅을 해주셨는데, 그쪽에서 이번에는 좀 인사치레라도 답례가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김광수 소장님, 그리고 길경식 연구이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